교실에 약간의 체계를 갖추면 어느 교실이나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교실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할 때는 우리 학급, 우리 교실을 재밌게 만들려면 막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15분씩만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교사가 가장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 예수님 그냥 띄워주세요. 어제도 제가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 교사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불행하거나 또는 기분이 안 좋다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하면은 그 교실은 좋지 않아요. 근데 학생 하나가 우울하거나 짜증난다고 해서 그 교실이 우울해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선생님이 우울하면 그 교실 전체가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꽃을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교육의 꽃은 교사입니다. 교사가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 애쓰세요. 본인의 만족과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학생에게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행복해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연애도 해라. 막 결혼한 선생님한테 얼른 애를 낳아라. 네, 그리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남자를 많이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차근차근 행복한 것을 찾아라. 취미가 없는 사람은 취미를 얼른 구해라 이렇게. 왜? 교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기분이 좋아야 잘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신경도 더 써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한글학교 가시기 전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가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갔을 때는 수업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누구를 위해서? 다시 크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생님들 본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수업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해요. 예, 또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업에서는 이윤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교실의 학급 운영은 목표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학급에 마치 경영자가 되는 느낌으로 아이들을 만나십시오. 볼게요 또. 요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요. 보이시는지. 시작. 회사에 철학이 있듯이 교실에도 교사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일요일인데 막 성경 구절. 네, 저거 지금 제가 실습으로 타임을 잡았는데 그 하실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실에서요 아이들이랑 급훈남송을 매일 했었어요. 아침에 급훈을 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급훈이요. 교훈 있듯이 급훈. 근데 교실에 비전과 철학이 있는 교실이 있는가 하면 없는 교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90% 이상의 교실에 철학이 없어요. 그럼 뭐만이냐? 그냥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그 다음날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실과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공통의 목표가 있고 공유하는 철학이 있는 교실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드세요? 들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준비했죠. 자, 5쪽 보세요. 5쪽. 제가 교재에 적었습니다. 교재 5쪽을 볼게요. 참 이렇게 친절하시게 또 칼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학급 스토리 세우기 있죠. 네, 교재를 보셔야 돼요. 학급 스토리 세우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급 경영에 무슨 이렇게 덕목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실에서는 뭔가 좀 협동, 우리 교실에서는 배려, 우리 교실에서는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네. 그냥 여기서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대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가 나오겠죠. 난 여기서 감사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이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단어로.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교실에 적어도 사랑, 감사, 봉사, 존중,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쭉 적는 거예요. 단어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요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끈,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걸 하나로 꿰는 그 끈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2번이에요. 그 뭔가 교실에 옆반과 다른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이 좋아요. 예, 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만 특별하게 뭔가 잘하면 선생님들이 질투하지 않냐. 근데 질투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나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도 좀 알려줘 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그 말이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나눠줬어요. 항상 달라고 하기 전에 줬습니다. 달라고 본인들이 원하기 전에 줬어요. 학기 초에는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쓰시려면 쓰세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아예 미리.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취사 선택하겠죠. 본인 교재에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만들면 또 줬어요. 그냥 아낌없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저 선생님은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학교에서 동료 교사와의 그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좋은 자료 만들어서 우리 교실에서만 잘 써야지 이게 아니라 옆반도 주고 그 다음 반도 주고 뭐 사이트 있으면 사이트 같은 데도 올려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란 말이에요. 자, 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스토리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1, 2, 3을 들었죠.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미랄 둘의 반. 미랄 아시죠? 미랄.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서 뭐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교실에 학급 급훈으로 정한 학급이죠. 그러니까 이 반의 그런 기본 가치는 협동, 나눔, 배려, 감사예요. 예, 참빛반이라고 이름을 지은 반이 있었어요. 참된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각자의 색으로 빛나자 뭐 이런 거였고 이 교실에서의 핵심 가치는 개성, 협동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민들레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들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처음에 지을 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저의 삶을 보여주는 너무 많이 고생했거든요. 저는 교단 이렇게 지나오면서 힘든 날이 진짜 많았어요. 이거 급훈 잘 지으셔야 돼요. 뭘 해도 잘 되는 우리 반 이렇게 지으세요. 아셨죠? 저처럼 뭐 척박한 땅에서도 어쩌고 이렇게 짓지 마시고 그냥 던지기만 해도 감사로 자라나는 우리 반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제가 웃으시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제가 전에 제 거 사명 선언문을 작성할 때 한 5년 전에 작성을 할 때요. 어떤 이야기를 썼었냐면 나는 해외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랑 해외에 있는 그 교육기관이랑 선생님들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적었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한 5년 전에. 근데 한참 잊어버리고 살았죠. 근데 어젯밤에 다리가 너무 아픈데 누워가지고 욕조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걸까?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던져놓은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지금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막 그러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는 돋아요. 저는. 네. 급훈 지을 때 아셨죠? 행운과 감사와 존경이 넘치는 반 이렇게 지으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말이 씨가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 아까 말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협동, 나눔, 책임, 감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를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생각할 땐 내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걸 한 여러 가지 꼽아봤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급훈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동은 이렇게 해야지.
책임은 이렇게 해야지. 뭐 책임은 1인 한 사람에게 한 역할씩 줘서 1인 1역을 시켜야지. 감사는 감사일기를 쓰게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수첩을 학기 초에 예쁜 걸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꽉 채워 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수업을 할 때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에 그런 간단한 조회 같은 걸 하세요. 저는 매일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거 다 하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이들이 했어요. 그럼 저는 뭐 했냐? 그 시간에 저는 수업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애들끼리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어제 다큐프라임 보셨죠?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숙제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아이들끼리 하니까. 애들끼리 물어보고 애들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마다. 이 학급 조회를 아침에 잠깐 한 10분 정도 하고 수업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훨씬 좋아요. 저는 어떤 거 했냐면 굿뉴스, 오늘의 굿뉴스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기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 보면은 1분 말하기를 하신다는 선생님이 있어요. 싫어해요, 애들이. 왜 그걸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냐고 물어보더니 그냥 한대요. 아이들의 뭐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뭐하지만 그거는 정말 웃기는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그렇게 강제로 나와가지고 1분 동안 시계 봐가면 이거 아주 싫어해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앉아서 오늘 좋았던 일 한번 얘기해 볼래? 이번 주에 어떤 게 좋았는지. 안 된다면, 그게 좀 어렵다면 어제 우리 그 감격해 카드 하셨죠? 저랑 실습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지금 손든 분들은 어제 그 감정 카드 가지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 감정 카드로 그 중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칠판에다가 감정 카드 쫙 붙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이야기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제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예,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훨씬 마음을 부드럽게 열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아이들하고 그 교감하는 그 시간을 짧게라도 꼭 가지십시오. 바로 수업 들어가지 마시고 5분이나 10분 정도의 그런 교감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시고 하십시오. 강의를 안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불만이실 거예요. 뭐냐? 난 안 알려주고 지금. 예, 그래서 준비했죠. 거기 교재에 보면 감정 카드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앞쪽에 있대요. 예, 요거. 칸에 뭐 그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기분 좋은, 보세요. 기분 좋은. 찾으셨나요? 네, 이 카드를요, 저는 이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보다 훨씬 많은 감정들이 있죠. 네, 아이들한테 적어보라고 하세요. 답답한, 화난, 분노하는, 걱정되는. 어제 어떤 선생님들 보니까 기대되는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기대되는.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지금 이 카드를 요거 있잖아요. 어떤 교실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 동그란 사람 모양, 동그라미 모양을 그리고요. 거기다 이제 얼굴을 그려요. 화난 얼굴, 슬픈 얼굴, 기쁜 얼굴 이런 것들을 그린 다음에 본인 이름표 밑에다가 그 카드를 이렇게 붙이게 하는 교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침에 학교 와가지고 그 자기 이름표 밑에다가 이름표를 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그 감정 그 스티커 같은 동그란 스티커를 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고 김성유가 오늘 조금 화났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약간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감정 카드는. 그래서 얘를 칠판에다가 그 이렇게 게시판 같은 데다 살짝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침에 그 교감하는 시간에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뭐죠? 격려 카드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뒷장 볼게요. 뒷장 보시면 걱정 마, 잘 될 거야, 뭐 이런 카드들 있죠. 네, 요거 다 잘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복사해서 그냥 잘라서 쓰셔도 돼요, 바로.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이 여기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장은 격려 카드, 앞장은 본인들의 감정을 설명해주는 감정 카드인 거죠. 아침에 이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조금 다르겠죠. 예, 아마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네.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죠. 본인의 성공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감사 일기를 씁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하면은 저는 감사일기를 씁니다. 나 오프라 윈프리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저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엄청 간단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파란 하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써요. 오늘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거를 교실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2학년 아이들이랑도 해보고 6학년이랑도 해보고 5학년이랑도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 교실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요. 엄마가 이제 간호사예요. 그리고 아빠는 바빠요. 거의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얘는 할머니가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저녁을 굶어야 돼요. 엄마가 3교대 간호사인데 이게 밤근무 나가고 하면 엄마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얘를 밥을 챙겨줘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아이였냐면 눈이 화가 나면 눈이 뒤집혀요. 이렇게 뒤집힌다고 하잖아요. 흰자가 보일 정도로. 그리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면서요. 자기 팔을 물어 뜯어요. 또 피가 날 정도로 뜯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2학년인데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애가 그 정서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아이를 딱 봤는데 제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러다 이제 자해하다가 어떻게 될까봐.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저는 사실은 그 오프라 윈프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책 보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좋은 거는 다 교실에서 해봤었어요. 책 읽고 그냥 책 읽고 좋고 이게 끝이 아니라 책 읽어서 좋은 거는 우리 교실에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 감사일기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본인들한테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도. 왜?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삶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걸 얘기하게 하세요. 집에 가기 전에 자 오늘 한글학교에서 감사했던 일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집에 가면 오늘 수업이 그래도 좀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 좋아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집에 가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은 아이라면 감사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어보게 하세요. 저도 씁니다. 저도 힘든 날일수록 써요. 감사일기. 아까 그 말한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썼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해줬는데 감사했다. 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사실은. 왜? 엄마가 얘를 돌봐주냐? 그것도 아니야. 외동아이인데 아빠를 자주 보냐? 그것도 아니야. 할머니는 밥만 주면 집에 가는데 혼자 저녁 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촉박한 삶에서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찾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써오라고 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뭐가 감사하냐? 그럼 이제 작은 것들을 찾아서 쓰더라고. 이 아이가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점점 줄면서 자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잘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뭐 감사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어려운 아이들,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 힘들 때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시고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집에 가기 전에 한마디씩 물어보십시오. 작은 감사거리를 자꾸 찾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네, 그 다음 눌러주세요. 제가 지금 저렇게 썼잖아요. 교실에는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선생님 교실에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 하면 들기 싫으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그 규칙은 8조법 같은 것이어야 돼요. 고조선에 8조법 하면 누구나 다 남을 살인한 자는 사형시킨다 이렇게 딱 있잖아요. 몇 개. 그렇게 누구나 다 아는 거여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실에 피자판이 있었어요. 피자판. 동그란 판을 8개로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누구나 아는 우리 교실에서 꼭 지켜야 되는 약속들을 적었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써볼게요. 교재 빈칸 있죠? 1페이지 디자인 그 위에가 약간 칸이 남습니다. 거기 한번 펴볼게요. 예, 11페이지가 좀 남네요. 11페이지 펴보세요. 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십시오. 11페이지. 네, 그냥 아무데나 빈칸에다 하시면 돼요. 11페이지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자, 그리셨으면 이거를 이제 8등분 해보세요.
가로, 세로 이렇게 X자 하면은 8등분이 되죠. 나누셨어요? 네, 지금 놀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배워가십시오, 진짜. 이제 저 멀리 한국에서 왔는데. 자, 8등분 하셨죠? 제가 주로 했던 거는 고운말 쓰기. 고운말 쓰기. 말과 행동이 바른 교실이 돼야 돼요. 고운말 쓰기. 수업 시작 2분 전 암기.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과제 잘 해오기. 일기 잘 쓰기. 일기 무슨 일기 쓸까요? 아까 그 감사일기 쓰는 거죠. 감사일기 쓰기. 한 칸에 한 개씩만 써보세요. 이렇게. 뭐 숙제 잘 해오기. 일기 잘 쓰기. 또 뭐 약속 잘 지키기. 항상 약속판에 0번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여야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약속을 잘 지킵니다를 빼놓고 하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약속을 잘 지킵니다가 1번이어야 돼요. 1번. 자, 그렇습니다. 지각하지 않기 있죠. 지각하지 않기. 쓰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몇 칸 남죠? 2칸. 2칸은 아이들이랑 얘기해서 정하시면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동그라미를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저기다 교실 게시판 뒤에다가 이 판을 원판을 동그라미 판을 붙이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어린이들이 전체가 다 잘 지키면 한 개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감사일기를 다 써왔다. 그럼 감사일기 칸 하나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이다 보면 8칸이 다 차는 날이 오겠죠?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럼 8칸이 다 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반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 피자판을 맛보기식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해줘야 돼요. 쉽게. 어제 제가 집중박수 이런 거 가르쳐 드렸거든. 집중박수 다 잘하면 한 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잘하면 하나 얼른 붙여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8칸을 다 채우면 다 채운 날 공놀이 같은 거 있죠. 어제 제가 몇 가지 놀이 같은 거 가르쳐 드렸죠. 콩불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업 안 하냐 하지 마세요. 안 하고 1시간 동안 재밌게 놀아주세요. 뭐 거기서 그러면 제가 뭐 비싼 것을 주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게 1시간을 놀게 하는 거. 운동장에 있으면 운동장 나가서 논다든가 가까운 데 잔디밭이 있으면 아이들이 데리고 나가서 잔디밭 가가지고 뭐 이렇게 놀다가 온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그 놀이하는 시간 1시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자판 다시 이렇게 붙여놓은 피자판 다시 띈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는 이 피자판 다 붙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신규교사 때 배워가지고 16년 동안 계속 썼어요. 단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피자판이 있는 교실과 없는 교실 달라요. 제가 이거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요거 있죠. 다 같이 잘할 때 붙이는 거. 미국에 있는 어떤 선생님, 에스퀴스라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과제를 다 해오면 노란 깃발을 교실 앞에 꽂는다고 해요. 학생들이 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는 오늘 노란 깃발을 꽂은 지 83일째야. 자, 83일 동안 학생들이 전부 다 숙제를 했단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숙제 안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은 뭐에 반응하냐? 주변의 기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 아이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너는 잘 못하잖아 이렇게 가면 아이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판 이게 뭐냐면 주변의 압력이에요. 압박을 가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적당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력. 다음에 나도 더 잘해야겠다. 나도 꼭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물건 줄 때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식판을 한국은 급식 하거든요. 점심에. 유럽도 하나요? 안 한대요. 아무튼 한국은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쫙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한 번은 이 경력이 3년 차인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엄청 화가 났대요. 11월 말이 되고 왜 화가 났냐고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맛있게 드세요를 안 하더래요. 아무도. 자기네 반 2학년 30명 가까이 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선생님도 맛있게 드세요를 안 하더랍니다. 선생님 화가 났어요. 야 니네들 어떻게 나한테는 잘 먹으라고도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항상 너네 보고 맛있게 먹어 이걸 하는데 이렇게 화를 엄청 냈대요. 그래서 그 반이 그럼 그 다음날
했을까요? 안 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선생님도 맛있게 드세요를 기대했다면 가르쳐줬어야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길 원한다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고맙습니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기대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겠지. 근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한 혼덕이에요. 이게 선생님의 착각이에요.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저였다면 이렇게 했겠죠. 학기 초에. 자, 얘들아 맛있게 먹어. 먹으려고 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그럼 누군가 한 명은 하겠죠.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가까운 애 한 명은 하겠죠. 선생님도 맛있게 드세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와, 지수가 선생님한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해서 나 기분 되게 좋다. 고마워.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는 애가 한 명이겠습니까? 몇 명 더 나와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겠죠. 그럼 나중에는 다 같이 말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기대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물건을 줬을 때 한국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그냥 한 손으로 휙 가져가요. 불쾌합니다. 교사들은 별거 아닌 일에 불쾌해요. 사실 사소한 일에 화가 납니다. 이거 이렇게 휙 가져갔어. 그럼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받는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해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건을 받을 땐 두 손으로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누군가가 했을 때 그 아이를 칭찬해주는 거죠. 와, 얘가 선생님한테 물건을 두 손으로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해줘서 나 진짜 기분 좋아. 이렇게. 네,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네. 사랑의 피자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선생님 질문. 예, 예? 질문. 예, 얼른 하세요. 예. 저기 사랑의 피자판이 다 완성이 되면 직접 공부하는 데는 대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명 때문에 어. 이걸 못 붙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 그 아이에게 난 너 때문에 못했어 하고 일단은 애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주변에 압박이 심해져가지고 이제 막 너무 강력하게 그 아이를 비난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할 뻔했는데 못했잖아 이런 예.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비난이 가해졌다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피자판이 갖춰져 갈 때요, 그 부분을 미리 잡아줘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데 한 두 사람 정도가 안 했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 두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 잘하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은 날도 있거든. 괜찮아. 그런데 다음에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 피자판을 도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선생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나머지 선생님들 이해하셨나요? 네. 그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이가 압박이 심해지지 않게 주변 조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예.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고 선생님 그렇게 믿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걔를 봐주면 안 되냐?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봐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피자판을 어떤 학급에서는 막 한 2주에 한 번씩 붙여가지고 막 맨 놀이하고 어떤 교실에서 한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피자판이 안 차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이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고달파요, 애들도. 예, 자연스러워야 돼요. 물 흘러가듯이. 그래, 우리 반도 다 같이 잘하는 날이 올 거야. 선생님 그렇게 믿을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야, 우리 반 배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제가 이걸 한번 가르쳐 드렸더니 어떤 신규 선생님 가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전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야, 우리 배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저는요, 아까 전체 보상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에 대한 보상판이 있었어요. 모둠 활동. 어제 저랑 강의 참여하신 분들은 모둠 활동을 해보셨죠? 예, 모둠 활동을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저 7명 가르칠 때도 모둠이 있었어요. 7명 복식학급을 했던 적도 있는데, 복식이 뭐냐면 1학년, 2학년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게요? 1학년 좀 가르치다가 2학년 가르쳤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교실에 모둠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둠이 잘했을 때는 모둠에게 보상을 했었어요. 주로 뭐 해줬냐면 저희 반 아이들이 저랑 같이 나무를 심으러 간다던가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가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둘의 전체가 요만큼 이 네 명이 잘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정도는 해줘야 돼요. 모둠을 할 거라면. 그러니까 아예 됐어 필요 없어 하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 모둠을 이렇게 학기 초에 이렇게 착 구성을 해서 같이 뭔가 하는 즐거움을 자꾸 맛보게 해줘야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모둠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자꾸 고민을 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 열심히 잘했을 때도 조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둠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네,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해보시면요. 협동화 그리기 이런 거 있죠. 협동화 그리기. 예, 학급 사진 전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A4로 출력을 하는데 학생 수만큼 나눠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진을 쪼개가지고 학생 사람 수만큼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다시 조합을 하면 큰 그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협동화 그리기 이런 걸 해보는 거죠. 또 이런 게 진짜 재밌어요. 둘의 대항전. 그래서 모둠별로 이게 모둠, 여기 A 모둠하고 B 모둠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의 대항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냐? 심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표정이 심각해지셨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 하는 거예요. 박수 5번, 뭐 이러면 누가 더 잘하나 뭐 이런 거. 예, 퀴즈, 뭐 수수께끼, 스무고개 이런 거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교실에서 오늘 한글학교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작은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네, 아주 심각하죠 지금 표정이. 그다음 볼게요. 집에 가기 전에 저는 교실 정리도 하고요, 쓰레기도 줍고 책도 정리해보고 이런 그런 작은 봉사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코타키나발루 그 한국어학교 가보니까요, 선생님이 책도 다 정리해, 선생님이 칠판도 치워, 선생님이 청소도 해.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커피 먹고 싶으면 애들이 커피 타다 줬어요. 네, 아까 와플 구웠다고 했죠? 와플도 제일 예쁜 것만 먹었어요, 저는. 안 예쁜 거는 선생님은 드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왜? 우리 선생님은 최고고, 우리 선생님은 존경받아야 되고,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왜? 학기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선생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러면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 대단한가 보다 뭐 이렇게. 야, 선생님만한 사람은 없어. 가서 찾아봐. 나보다 예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없다? 그러면 애들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와플도 제일 예쁘고 좋은 거, 커피도 딱 제가 원하는 그 물 양을 맞춰서 가져다 주세요. 예. 왜? 나 이렇게 하는 거 좀 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물 좀 타와. 그러면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누리시면서 선생님 기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처럼. 네, 그렇게 지내세요. 청소 선생님이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알려주세요. 청소도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를 줍는 거야. 누군가 잘 줍는 애 있으면 걔를 칭찬하면 되죠. 야, 얘 손 봐라. 이렇게 예쁜 손이 있니? 선생님 손처럼 예쁘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기대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야, 나는 쓰레기 3개씩 주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 야, 집에 가기 전에 쓰레기 좀 주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사의 그 지시하는 말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거는 교사의 착각이에요. 고맙습니다를 원한다면 고맙습니다를 가르치고, 쓰레기 줍기를 원한다면 쓰레기를 몇 개씩 주어라. 그것도 몇 분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또 볼게요. 네. 이름이 종말효과인데 좀 기분이 좀 그렇지만 저건 뭐냐면요, 끝이 좋으면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끝이 기분 좋으면 그날 좋은 것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좋다가 끝에 화냈어 그러면 다시 원점 확 돌아가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점수는 언제 따는 거냐? 마지막에. 자, 오늘 정말 열심히 한글학교 수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갈 때 욱해가지고 교사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에 갈 때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불쾌해요. 기분이 나빠. 왜?
마지막이 좋아요, 좋은데 마지막에 기분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화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갈 때는 웃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끝만 좋으면 되냐? 근데 보통 그런 선생님이면 앞에서도 노력을 하겠죠. 예. 집에 갈 때 재미있는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하고 가라고 하세요. 어제 저랑 전체 가위바위보 지금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책 선물도 막 받아가시고 그랬는데 저 집에 갈 때 그냥 안 보냈어요. 전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실습해서 책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안 좋아하시는군요. 집에 가기 전에 자 누구부터 보내냐, 오늘 잘한 아이부터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숙제 빨리 끝나는 사람 가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가위바위보해서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전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게 가위바위보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해서 웃으면서 가게 해주세요.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명 뽑을게요. 네, 지금 강의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해를 못 하세요. 네. 똑같이 손을 올려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자, 저를 이기시면 돼요. 제가 주먹을 내면 여러분 뭘 내야겠어요? 중간에 깍이 없어요. 네, 가위바위보. 연습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이들 한 번 더 웃어요. 아셨죠? 네. 이제 진짜예요. 책은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 멘토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썼어요. 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주먹 높이 드세요. 주먹. 자, 저를 이기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누가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분이네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2분 남으셨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끝까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부터 나가서 줄 서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 그거 언제 다 합니까? 오늘 언제 다 하는 그걸 하세요. 아셨죠? 자,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작정하셨죠? 둘이 지금.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지금 런던 선생님이 저를 쳐다볼 다시 해요. 네. 여기 런던이니까 런던 하자는 대로 해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뭐 남았죠? 가위만. 비건 없어요.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이쪽 보 많아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보 2명 남았습니다. 네, 2분 일어나세요. 잘 안 보이니까 일어나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해요. 싹 붙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둘이 하래요. 네,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다시 해줘요. 아니, 지금 가위바위보 해줘.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제 땀나네요. 이제 땀나요. 치기 싫으신가 봐요. 네. 제가 어제 이 책이요, 지금 한국에 나온 지가 며칠 안 된 책이에요. 이게 3월 20일인가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9살 사전이라는 책인데 요거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이 종말만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서 집에 가야겠는지 알겠죠? 네, 웃으면서 기분 좋게 가게 해주세요.
유명한 식당일수록 디저트가 맛있대요. 마지막에 맛있는 걸 먹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예. 자, 문제. 좀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이건 9살 어린이들의 그런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 그런 사전이거든요. 말은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카드에다가 A4를 잘라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그 감정을 쓰고 맞추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2명 끄덕이셨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자,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동물원 울타리 안쪽에 있는 호랑이가 밖으로 뛰어나올까봐 겁내는 마음. 왜 손들고 얘기하시죠? 무서워. 예, 맞았어요. 무서워해요. 뭐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 감정 카드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뒷면에다가는 여기 옆에 그 설명이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은 거 이런 설명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써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서로 묻고 답하게 하는 거죠. 그 카드를 가지고 동물원 울타리 안에서 호랑이가 뛰어나올 것 같은 마음 뭐라고 하게? 그러면 이제 얘가 두려워, 땡, 무서워, 딩동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형용사를 어떻게 가르친다, 추상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 용어가 가장 좋아요. 네, 방금 건 연습. 항상 모든 것에 연습이 있어야 돼요. 자, 문제. 근데 진짜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와 아빠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때의 마음. 정답 누구세요? 방금 정답. 예. 서운함. 땡이에요. 서운해 아니에요. 서기 선생님. 응? 밀라노 짜증나. 짜증나? 땡 아니에요. 자, 카메라.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답하고 멀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절망적인? 아니, 힌트 읽는다니까. 못 읽게 해봐. 자, 새로 산 옷을 입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마음. 정답. 속상해? 아니에요. 저 뒤에 선생님. 네. 우울해? 아니에요. 어려운가? 자, 선생님. 슬픈 땡. 정답. 외로워? 아니에요. 어색함? 아니에요. 자, 저 뒤에 모자 쓰신 선생님. 화난? 아니에요. 정답. 절망한? 아니에요. 저 뒤에 선생님. 언짢은? 아니에요. 자, 아니, 정답. 고독한? 아니에요. 선생님. 미워하는? 아니에요. 자, 선생님. 두려움? 자, 선생님. 섭섭함? 땡. 선생님. 외로운 땡. 자, 다 나왔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지간한 걸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짜증난? 아까 나왔어요.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자, 힌트 하나 더 있어요. 자,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어. 살만한 누가 잘하나? 선생님? 아니에요. 응? 불안한? 아니에요. 예? 애매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 정답은. 네. 정답? 민망한? 아니에요. 선생님? 고민되는? 아니에요. 정답. 고통스러운. 엄마 아빠 싸우니까 막. 네, 저 뒤에 선생님. 심심해. 예, 정답은요. 예,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뭔데요? 불행해. 자, 이게 지금 어린이들 9살 어린이들이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이들 매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근데 어떠세요? 아이들 마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멀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좋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이유는요. 교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좋은 교사야라고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말 좋은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만질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네, 이 책이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교감하는 그 시간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카드를 만들어서 서로 맞춰보게 하고 아까 감정 카드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막 표정들이 막 엄청 결연해지셨어요. 저걸 꼭 맞춰야 되는데 네. 이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 9살 아니거든요. 네, 이거 9살 마음 사전이잖아요. 네, 제가 이거 왜 소개해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선생님 어른들은 아이들 마음 잘 몰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수업 시간에 써오면 좀 좋겠죠. 네. 하나 더 해요? 넌 더 무서워요. 하나가 더.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뒤로 가서 하래요. 쉬운 거 할게요, 쉬운 거. 우리 반이 단체 줄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선생님 잘 받았어요. 신난 땡. 자, 하얀호 선생님. 자랑스러워 정답. 예,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디 선생님이시죠? 미넨. 제가 다음 달에 독일 올 일이 있어요. 네, 위네는 못 가지만, 네, 선생님 재밌게 잘 읽으시고 키가 크고 살이 크고. 네, 그다음 이제 학부모예요. 학부모 참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교사에게는 학부모예요. 네, 나도 학부모지만 교사 입장에 놓이면 당장 학부모가 껄끄러워요.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2학년을 가르칠 때인데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저희 반 학부모들이요 30명이었는데 28명이 쫓아왔어요, 학교에. 왜 왔을까요?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왔겠어요? 28명이 따지러. 자기들끼리 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따지러 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왜 우리 애는 스티커를 하나만 줍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 2학년이면 엄마도 2학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때 막 답변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는데 막 땀이 여기서 등에서 쭈르륵 흐르는 느낌이 나요. 하고 한 3시간을 따지고 갔어요. 28명이 한 사람씩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진땀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그 해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학부모가 저는 되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부모 경우는 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도 당연히 만족스러워 하겠지 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교사의 착각이더라고요. 저는 그 해에 어떤 걸 했냐면 학부모들한테요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줬어요. 칭찬 문자를. 별로 칭찬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근데 일부러 했어요. 아주 작은 걸 찾아서 사소한 거. 예를 들면 지수가 오늘 수업 시간에 잘 앉아 있더라 이런 거 했어요. 정말 빠듯하게 잘 앉아 있더라. 당연히 빠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냥 무작위로 오늘은 얘 이러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매일 한 집씩 보내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네, 마찬가지 칭찬하는 걸 하는데 끝은 꼭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어머니 지수가 오늘 학교에서 정말 수업 시간에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 지수가 이렇게 태도가 바르고 모범적인 아이가 된 건 전부 다 엄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지수의 눈이 워낙 반짝이는데 엄마 눈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인 것 같습니까? 진짜요, 진짜. 실화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28명이 왔다고. 이 28명이 제가 생각할 때 좋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정말 화나고 막 저도 억울하고 막 더. 왜? 그 사람들은 학부모랑 교사랑 맞서면 누가 지냐? 교사가 져요. 100전 100패예요. 왜? 교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랑 싸운다는 거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길 포기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뭘 해줘야 되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화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들이 놀래요. 그 선생님이 전화하면 사고가 났거나 싸웠거나 다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칭찬으로 이렇게 하면 그 이제 편견이 깨지는 거죠. 어머, 선생님 이런 전화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 통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학원 갔다 집에 온다.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다 해. 다 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사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야, 너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 엄마가 엄청 기분 좋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 반듯해요. 왜? 한 효과가 200%가 나는 거예요. 예, 왜? 다른 사람을 건너서 들었잖아. 그것도 엄마한테. 우리 선생님이 한 이 건너들은 이 칭찬이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28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걱정되는 게 없어요. 저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적어놓고 읽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눈물을 닮아서 이렇게. 자, 이래. 엄마들끼리 그러면 엄마들끼리 나의 눈을 닮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공유할까요? 안 해요. 또 안 합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왜? 나 닮아서 우리 애가 잘하는 건 엄마에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걸 뭐 굳이 저 엄마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멘트를 해도 엄마들은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 엄마 학교 같은 걸 했어요. 학교에 오셨고 실제로 제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보조교사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했어요. 엄마들이 와서 막 쿠키도 굽고 김밥도 싸고 막 뭣도 하고 했어요. 왜?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눈도 빛난다고 했어. 네.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네. 다음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혁신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해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가장 많이 말해지는 게 요즘 혁신이에요. 도대체 뭘 바꾼다? 저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본질이 뭐냐? 교육에서 본질은 그 아이가 학교에 와서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으면 그 교실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만졌다면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인 거예요. 나는 애들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서 사실 좀 미숙해. 어떻습니까? 누구나 처음은 다 미숙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니까 오늘 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하나 정도의 그런 꿈을 심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학생들이랑.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그 앞에 선생님들 여러 분이 거절을 해서 저한테 강의가 온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는 것은 그 많은 우연이 겹쳐져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럽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다면 나는 그 수고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바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PDF 한번 보여주세요. 네, 교실에서 하는 한 달에 하나씩 하는 그 활동들입니다. 한 달에 하나씩 선생님 교실에서 아이가 꿈을 품고 자라나기를 전 소망합니다. 자, 밑에 다운 됐죠? 네, 내려보세요. 지금 이게 저희 교실이었는데요. 아까 그 피자판 여기 있죠? 네, 피자판입니다. 지금 두 개 남은 거잖아요. 저 2개 띄면 이제 얘를 놀이하는 거죠. 1시간. 자, 여긴 넘어가고 저 동그란 풍선이 꿈풍선이에요. 이름이 그냥 꿈풍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멘토를 붙여놨습니다. 멘토. 나의 멘토. 닮고 싶은 나의 멘토. 예. 그리고 또 내려가 볼게요. 아까 그거 확대한 거 이게 저예요. 네. 여기도 있죠. 저희만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 3명에게 제가 멘토였어요. 예, 전 성공했죠. 저 아이들한테는. 왜? 닮고 싶은 선생님, 닮고 싶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들이 속 썩이겠어요? 안 썩이죠?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멘토를 생각해보게 하십시오.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0%가 멘토가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럼 나머지 40%는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 정말 훌륭한 사람 보고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과 안 든다는 건 다르잖아요. 나의 삶이 목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 그 한글학교 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얘기 드렸지만 교과서를 열심히 잘 가르치는 데 포인트를 두지 말고 교과서를 하나의 교재처럼 재료처럼 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은 주제를 학습 주제를 놓고 저렇게 멘토 찾아보기, 발표해보기 이런 거 해보세요.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 거. 네, 이거는 아이들이 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A4를 이렇게 그 정사각형으로 자른 거예요. 네, 이거 뭐냐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남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는 웨딩 플래너예요, 꿈이. 그래서 자기가 강남 웨딩이라는 샵을 내고 싶다고 쓴 겁니다. 요거는 디자이너가 꾸민 어린이에요. 이거 그냥 크레파스로 그렸거든요.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금방 그려요. 1학년도 다 그려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근무했던 학교인데요. 이 학생들 거 모두를 다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여기 한가운데 가면 이제 그 학생 수가 막 540명 이러니까 여기다 540개 붙이고 그 다음 해에 또 들어오는 애들고 신입생들 거 붙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쫙 붙어있는데 제 것이 요 한가운데 있어요. 저 어디 벽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2011년인가 했을 때 나는 1년에 책을 2권씩 쓰겠다라고 썼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2013년에 2권, 그 다음에 14년에 1권, 15년에 1권, 4권 냈잖아요. 거기다 공저가 2권 있어요. 6권. 그리고 다음 달 이제 며칠 후에 지금 책이 또 나와요. 제 거 책이 또 나오거든요. 합하면 7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입으로 뱉은 말이 있으니 이렇게 사는구나 싶어요. 어떤 선생님 그러시대요. 그러면 살림은 언제 하냐고. 안 해요. 그냥 대충 살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엄마는 글 쓰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딸 둘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하나는 중학생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9살.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장학사 된 다음에 더 짧아졌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애들도 봐야 되고 대충이지만 살림도 해야 되고 빨래도 널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부는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로봇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그 많은 걸 하고 책을 언제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잠을 줄여요 저는. 하고 이제 막 책 쓸 때는 완전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볼이 쪽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데 아이들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미국 그 한글학교 강의 갈 때는 저희 식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저 강의 시간에는 이제 다른 데 구경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부모가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는 게 훌륭한 삶이야 이게 아니라요. 본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글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그 삶을 누리십시오. 나도 저렇게 훌륭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그러니까 박수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안 치십니까? 한글학교 저는 벽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꿈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벽이 없어요? 네, 아무튼 항의가 많네요. 그렇다고 칩시다. 네. 네? 네, 지금 확대 있는 거죠. 또? 네, 저희 아이가 저 학교에 다니는 1년 동안 저런 교육을 한 달에 하나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쓴 건데요. 지금 이 1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중학교 1학년이 된 거죠. 그만큼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중간에 꿈이 계속 바뀌어요.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잘하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막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토토로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만화가가 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아이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꿈을 가져라라고 중요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 왜? 만화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의사 하고 싶다는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바뀌냐면 나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전 명함이라고 해요. 미래 명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그림, 본인 그림 대충 그리고 써보게 하세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 보물지도예요. 저거 언제 하냐? 저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저런 걸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이 어린이가요, 뭐라고 썼냐면, 멋지고 돈 많은 남자친구 사귀는 게 있었어요. 예. 날씬해서 이뻐지기. 네, 여러 나라 과일 하루에 먹기, 뭐 이런 거. 네. 네, 요가로 다이어트해서 6kg 빼기. 얘가 저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였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다음 거. 네. 인생 그래프인데요. 지금 아마 시간이 됐으면 제가 실습을 했을 텐데 시간이 거의 끝나갈 것 같아요. 끝났나요? 끝났대. 조심해요. 이건 뭐냐면 인생 그래프인데요. 이 어린이가 아까 그 우진이 어린이에요. 걔는 몰라요. 제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 일단 그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쫙 그리고 좋았던 일은 위에, 나빴던 일은 밑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근데 본인이 산 것은 13세잖아요. 13세. 여기까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기타 등등이 살아요. 함께.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아주 좋은 아이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38세에 아빠와 엄마의 교통사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 아이들만 인생 그래프에 부모님 이야기를 적어요. 예. 근데 부모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고 자주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아빠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40세에. 학교에서 흡연교육 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폐암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 40세에 아빠가 폐암에 걸렸어요. 자, 엄마 44세 아파요. 왜?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해외로 가족여행도 가고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딸이 초등학교에 가고 벌써 애들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이 서울대에 갔대요. 64세에 본인 64세에 서울대에 갔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저 꼭대기 있는 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푸자 그 가로 옆에 엄마와 아빠가 병에서 다 나으심이 돼 써 있어요. 본인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적은 거죠. 부모님이 병이 낫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의 마음 딱 보이죠. 그 다음 아들이 군대 갔어요. 네, 제가 진짜 안 좋은 거야. 이러고 아들이 군대 갔어. 자, 남편이 본인 남편이 72, 본인 72대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로 70세.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80세에 사망하는 걸로 썼는데 이게 끝이면 그냥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본인 80세에 죽는 걸로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음이라고. 요 아이 이거 되게 재밌죠? 네, 근데 저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보여드렸는데 저희 반 학생 하나가 엄청 당당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나오는 새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기자 같은 아이예요. 너무 똑 떨어진 아이인데 저 인생 그래프를 써오라고 했더니 얘가 제일 먼저 가지고 왔어요. 근데 6세 때 지금 얘는 13세 때까지 별게 없잖아요. 나쁜 게 없잖아요. 근데 6세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는 평소에 보면 엄청 당당하거든요. 전혀 끌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주고 이렇게 써있어요. 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니? 그랬더니 저희 동생이 제가 6살 때 죽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그래? 네, 근데 저 이 얘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인생 그래프 그리면서 처음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뭉클하고 가슴이 막 아픈 거 있죠. 왜? 이 아이의 겉모습이 너무 당당한데 이 아이에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이 하나가 또 왔어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걔는 2번 있어요. 6살 때 1번, 7살 때 1번. 근데 이 아이는 뭘 써왔냐면 오빠가 모야모야 병 아시나요?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모야모야 병에 걸려서 뇌수술을 왼쪽 뇌수술 6살 때 오른쪽 뇌수술 7살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그걸 보면서 상처가 된 거죠. 오빠가 죽을까봐 걱정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얘네는 딱 오빠하고 얘 둘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인생 그래프를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9살 마음 사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아이들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애들이 와서 공부 잘해주고 그냥 조금 사고 안 치고 해주면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보내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의 깊은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인생 그래프는 본인들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꼭 아이들하고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간 길게 잡고.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거 모아가지고요 발표회 하세요. 학기에 한 번. 방학하기 전에 하면 좋죠. 방학식 하는 날 저거 딱 하고 집에 가게 하면 와, 나 뭔가 한 것 같아 이런 생각할 거니까. 네, 이제 발표회 하는 모습이에요. 슈바이처로 그 You Raise Me Up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네, 그다음 끝인가요? 예, 한국의 위인들이 많거든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글학교의 정말 포인트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가지는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막 이거를 이론적으로 파고들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만져가면서 또 그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기 고민하면서 선생님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사랑 같은 그런 곳이 한글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첫사랑은 사실 아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아마 선생님들의 거의 짝사랑으로 한글학교가 운영이 될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가서 봤더니 죽겠대 정말. 1학년 가르치는데요. 막 제가 한글학교 가서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 코타키나발루 한글학교에서 우리 애 빼놓고는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막 줄줄줄줄 막 프랑스어, 중국어, 뭐 영어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한글도 떠듬떠듬 기억 니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애들로만. 막 제가 그 교사 경력이 그렇게 되는데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오죽할까. 그냥 정말 짝사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짝사랑을 그래도 꾸준히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사이트 하나만 보여주세요. 네. 인터넷 연결된 아니요? 저게 뭐냐면요, 제가 운영하는 비공개 교사 고민 사이트, 고민 상담 사이트예요. 네,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근데 저 토토로 클래스라고 하는 저 위에 보면은 www.totoroclass.kr이에요. 그 이웃집에 토토로가 살듯이 정말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고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간단한 재미있는 수업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 고민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쭉. 네, 그런 선생님들 고민도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저 사이트도 있으니까 혹시 고민이 있거나 또 더 듣고 싶거나 하면은 찾아오시면 되고요.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죠. 얘를 접을 건데요. 반절을 접으세요. 네. 그 다음 한 번 더 접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접으셨어요? 접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꼬리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죠? 얘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야 돼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접기만 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놓으면은 바닥에 놓으면 얘가 딱 세워져요. 이렇게. 그죠? 예,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명패 만들기 하는 그 부가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을 닮은 사람을 그리라고 다른 종이에다 그리라고 하는데 물어서 여기다 붙이라고 하면 사람이 딱 서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나의 꿈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명언처럼 만들어서 명패처럼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예,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진짜 싫은 날이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진짜 선생님 때려치고 싶었다. 네. 어떠신가요? 한 분 드셨어요. 한 분. 네. 이 선생님을 위해서는 제가 선생님이 싫은 날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글학교 초임교사에게 드릴게요. 제가 초임교사. 초임교사. 네, 여기로. 네, 제가 사실은 강의를 1시간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해서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